아까 말했던 도로교통법 156조가 아니고 그 도로교통법 148조가 적용이 돼요. 도로교통법 148조는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렇게 돼 있어. 생각 한번 해봐봐.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. 오늘은 그 주차된 차 뺑소니에 대해서 한번 얘기를 해보려고 그러는데, 이게 도로교통법이 꽤 여러 번 개정이 있었어요. 하도 주차장에서 아무도 없으니까 차 빼다가 딱 긁고서 그냥 도망가는 차들이 많았던 거야. 그래서 이거에 대한 문제가 많이 발생하니까 원래는 일부러 누군가의 물건을 부셨을 때는 손괴죄가 되지만 실수로 부셨을 때는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거든. 그러니까 차 빼다가 남의 차를 일부러 긁는 건 아니잖아. 실수로 이제 다른 차를 파손을 시킨 건데, 근데 그런 경우에 그러면 형사처벌을 할 수가 없단 말이야. 과실 재물손괴죄는 없어요. 고의로 손괴했을 때만 형사처벌이 되는 거고, 실수로 누군가의 물건을 망가뜨렸다라고 했을 때는 민사적으로 손해배상 책임만 있는 거야. 그러니까 주차된 차 같은 경우에 차를 대놨다가 나왔는데 이제 차가 망가져 있어. 그래서 누가 했는지 찾아야 되는데 그걸 찾으려면 일반인이 할 수가 없잖아. 요즘은 개인정보 보호도 강화가 돼가지고 아파트나 이런 데 주차장이나 CCTV도 함부로 보여줄 수가 없어요. 그러면 결국은 어떻게 해야 되냐? 경찰에 신고를 해서 경찰이 공권력으로 CCTV를 보고 누가 어떻게 손괴를 했는지를 찾아줘야 되는데, 예전에는 이게 형사처벌 사안이 아니니까 경찰이 뭐 저게 이럴 일이 아니잖아. 형사사건이 아니니까. 그러니까 협조를 안 해줬단 말이지. 도로교통법에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고 그러고서 도망을 가면 형사 처벌한다라는 조항이 생겼어요. 그게 이제 도로교통법 156조인데, 주차된 차를 손괴한 경우에 인적사항을 남겨놔라. 안 남겨놓으면 2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, 과료에 처한다. 뭐 이렇게 이제 규정을 했단 말이지. 근데 또 웃겼던 게 뭐냐면, 이게 도로교통법이 도로, 그러니까 법적으로 도로에서의 일을 규정하는 법이거든. 그래서 주차장이나 이런 사유지 있잖아. 거기는 도로가 아니에요, 법적으로. 그러면 그 주차장에서 사실은 뺑소니가 제일 많이 일어나는데, 초기에 입법됐을 때는 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차 다니는 도로에서 주차해 놓은 경우에 뺑소니를 당하면은 형사 입건 사안이 됐었는데, 근데 그런 예외 규정이 없어가지고 도로가 아니니까 또 주차장, 그러니까 사유지인 주차장에서 사고가 나면 그것도 형사 입건 사안이 아닌 게 됐던 거야. 그래가지고 이제 초반에 말이 많았었지. 사실 이 법이 실효를 거두려면 그러면 주차장, 사유지인 주차장도 이 형사 입건 대상이 돼야 되잖아. 그래서 법을 좀 개정을 했어요. 그래서 이 조항에 해당하는 주차 뺑소니 사건에 있어서는 개인 주차장, 사유지도 도로에 포함해서 해석을 한다. 이렇게 법을 개정을 한 거야. 그래서 이제는 어디든 그 장소가 어디든 간에 내가 주차되어 있던 차를 빼다가 사고를 내고 도망을 간다, 인적사항을 남겨놓지 않았다 라고 하면 아까 말했던 도로교통법 156조에 20만 원 이하의 벌금, 구류, 과료에 처한다. 이렇게 된다라는 거지. 이 법에 내가 최근에 재미있는 사건을 하나 했어요. 뭐냐면 경찰, 검사 다 실수를 한 거야. 지인분이 밤에 술을 먹고 차를 빼다가 옆에 있는 차를 살짝 긁었는데 그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어요. 주차돼 있었던 건 맞아. 주차 안에 주차장에서 주차돼 있는 차 안에 사람이 타고 있었던 거야. 주차장에 차를 대고 있는데 누가 차 빼면서 내 차를 긁고 그냥 가는 거야.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쫓아갔겠지. 그리고 경찰에 신고를 했겠지. 그래서 이제 뺑소니로 신고가 된 거야. 그래서 이제 다친 사람은 없었어요. 주차돼 있는 차 이제 살짝 긁고 간 거기 때문에 다친 사람은 없었고, 피해자도 조사를 받으면서 내가 차를 주차하고 있었는데 근데 저 차가 나 차를 긁고 가서 내가 쫓아왔다, 이렇게 이제 진술을 했단 말이지. 그럼 뭐야? 주차되어 있던 차를 친 게 명백하지. 그지? 근데 경찰이나 검찰에서 어떻게 기소를 했느냐? 그냥 사고 났을 때 뺑소니, 사고 차량의 뺑소니로 그냥 기소를 한 거야. 그리고 이렇게 이제 주차 뺑소니로 처벌을 받잖아. 벌금 20만 원 이하의 벌금이니까 그렇게 뭐 이렇게 형벌이 세지는 않아요. 근데 이제 그런 거를 생각할 수도 있어요. 뺑소니 원래 면허를 취소하거든. 일반 뺑소니는 면허를 취소하는데
이 케이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주차된 차만 치고 손괴하고 관계 변명하고 인적사항을 제공하지 않았다. 이걸로 이제 처벌을 받게 되면 그러면 면허가 취소되지는 않는데 벌점 15점이 부과돼. 그럼 벌점 15점이 부과되면 자 이제 정지의 기준도 알아야 되는데 면허 정지의 기준이 40점을 넘어서면 한 해 동안 누적된 벌점이 40점을 넘어서면 점수 1점당 하루씩의 면허가 정지돼요. 40점이 넘어서는 순간부터.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내가 다른 걸로 벌점을 받은 게 있는데 합쳐서 이걸로 해가지고 처벌받고 벌점 15점 부여받으면 그러면 40일 정도 면허가 정지될 수 있다. 이런 것도 생각을 할 필요가 있는 거지. 아까 그 사건 얘기를 좀 더 하면 검사는 어떻게 기소를 했냐면 이제 움직이는 차를 부딪히고 그리고 뺑소니를 했을 때의 법을 적용한 거야. 이게 주차된 게 명백한 차에 대한 뺑소니하고 이제 차들이 움직이는 과정에서 사고를 내고 도망치는 거하고는 적용하는 법이 다르거든. 그래서 움직이는 차끼리 부딪혔는데 뺑소니를 하면 아까 말했던 도로교통법 156조가 아니고 그 도로교통법 148조가 적용이 돼요. 도로교통법 148조는 형벌이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,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. 이렇게 돼 있어. 생각 한번 해봐봐. 20만 원 이하의 벌금과 5년 이하의 징역은 엄청난 차이가 있는 거지. 근데 검사는 이제 5년 이하의 징역형 이걸 적용해서 이제 기소를 한 거야. 근데 내가 이제 사건을 받아가지고 기록을 보니까 아니 피해자가 주차 중이었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근데 그냥 움직이는 차 뺑소니처럼 기소가 된 거야. 그래서 이거는 적용 법조가 잘못됐다 라고 해가지고 벌금을 부과받은 거지. 그래서 일반적으로 이제 사람들이 생각할 때 차에 사람이 타고 있으면 누가 내 차를 치고 도망가면은 이거 뺑소니다 이렇게 그냥 단순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주차된 상황에서 부딪힌 거냐 아니면 움직이는 상황에서 부딪힌 거냐에 따라서 엄청난 차이를 내는 거지. 정차도 마찬가지. 정차도 주차로. 그럼 주정차. 주정차. 서 있는 상태에 있는 걸. 그러니까 신호 대기 중이었던 차를 이렇게 툭 치고 갔어도 그거는 그렇지. 속도 이렇게 차이 나는. 그렇지. 핵심이다. 재밌지. 자, 오늘도 안전운전 하시고요. 혹시 사고가 발생한다면 법무법인 LKS 이기루 변호사 잊지 마시고요.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 꼭 부탁드리겠습니다.